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스나이퍼 칼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시간, 나의 시간을 반추하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국 책을 하나 냈습니다. 가불선진국. 이전에 조국의 시간이었죠. 조국의 시간은 제가 책을 샀습니다만 아직 가불선진국은 구입을 안 했어요. 거기에 조국이 이제 윤석열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K 트럼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책에다가 아마 썼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이렇게 기사화 시켰는데요. 읽어보면 조국의 시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국이 자기의 그 당시에 아주 엄혹했던 그 현실에 대해서 심정을 썼다면, 이 가불의 시간에서는 그 일부분이 아마 윤석열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문에 K 트럼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히 조국이 이 저서에서 가불 선진국에서 얘기했던 사회권 강화에 대해서는 무망하다, 희망이 없다. K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의 시간으로 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달리던 대한민국이 난폭 후진을 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 이렇게 우려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선인 윤석열과 주변 인물들 형사사건 엄청나게 많죠. 그것들을 열거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저와 조국이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했던 칼과 도끼는 윤 당선자 자신과 측근, 한동훈 뭐 이런 인간들이죠. 가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에 비로소 본격적 수사가 개시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비난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가 아니죠. 좀 길 시간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시간을 반추하며 그 시간은 곧 나의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조국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무엇인가? 조국과 나는 나이가 연배가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자식들과 나의 자식들 같은 연령대입니다. 20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오고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겠죠.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이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과 삶의 궤적들이 한 사건에 대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이대남들, 제 자신명도 이대남인데요. 그리고 특히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 조국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진영에서 조국을 비판할 때 마치 조국을 불공정의 화신, 불공정의 괴물처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기레기 언론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해서 잘 짜여진 각본과 프레임에서 우리 국민들이 쇠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시간 속에는 일부분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죠. 그렇다고 그 부분이 그렇게 큰 거였습니까? 그 부분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혹한 잣대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조국이 표현하듯 조국의 시간에서 멸문지화를 당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멸문지화를 당해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의 반대편 세력과 그와 같은 편에 선 세력 모두에게, 특히 제1순위는 검계들이죠. 검찰 개들과
기레기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둘 둔 아버지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저는 조국에게 불만이 있지 않습니다. 조국을 지지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동시대에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입시 제도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당시에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입시학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시 지도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현장에 있던 사람의 시각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잘하지 못한 것이 조국만큼 또는 그 당시에 기득권들만큼 잘해주지 못한 것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국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것은 제 자신의 무능력,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혹시나 우리는 인정하기 싫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언론이, 검찰, 개들이, 기레기들이 그리고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에서도 특히나 찐과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국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한때 사교육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이명박 정권이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그러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맞춰서 학생들의 입시를 시도했던 치열한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이러한 비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입시 제도 아래에서 보통의 부모들은 대부분 새로운 입시 제도에 맞춰 지금 흔히 말하는 스펙 쌓기, 이름 품앗이, 봉사활동, 부모가 대신해주기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행행하였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안 해주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입시 제도가 그러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고 이제 와서 지금의 잣대로 그것을 재단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상식에 맞지 않다. 지금 조국 그의 가족 전 국민이 인민재판하고 심지어 형사사건으로 소추하여서 그의 아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혹하죠.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근데 그때 당시의 어떤 행동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해도 너무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아온 당신들이 과연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조국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지. 조국의 시간은 고스란히 조국을 재단하고 처단했던 그 세력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인수위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실제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조국에게 했던 만큼 할까요? 이제 그들의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건개들과 복골들과 기레기들은 같은 사안을 분명히 다르게 다룰 것이 자명합니다. 같은 사안을 가진 언론 마사지를 통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줄 것입니다. 이대남들이요, 그대들이 진정 통탄할, 분노할 상대는 조국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대들이 누리고 있는 요만큼의 기득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 노력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대들의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불공정 게임의 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국의 잘못은 그 당시 함께 살았던 동일 세대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왜 조국 때문입니까? 그 당시 입시제도와 이명박 정권 때문이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각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 가족은 멸문지하에 지금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교도소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국은 희생양이고 순교자이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마치 우리가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